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두 나라 대표팀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불쾌한 질문에도 일일이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던 가운데 한 포르투갈 기자가 호날두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포르투갈이 결승에 갈 것 같은지를 묻자 잠시 벤투 감독의 얼굴은 굳어졌고, 가만히 있던 벤투 감독은 그 기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에 대한 질문은 없는가? 포르투갈 기자가 없다라고 답하자 벤투 감독은 그럼 그런 질문은 다음에 이어질 포르투갈 기자회견에 가서 하라고 짤막하게 답변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 자리에서 한국팀과 자신에 관련된 질문을 수용했을 뿐 포커스가 포르투갈에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벤투 자신이 포르투갈이 조국이긴 하지만 자신은 지금 대한민국 감독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호날두는 한국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기자의 질문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역시 난감한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에게도 이슈메이커 호날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한국 기자가 2019년 유벤투스 방한 때 호날두가 벤치만 지킨 뒤 1분도 뛰지 않은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질문하자 산토스 감독은 그 질문은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해야 할 것 같다. 호날두가 한국전에 출전할 가능성은 50대 50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선수들의 존중심을 갖고 있다. 호날두도 한국 국민의 존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애써 말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호날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구설을 늘 몰고 다녔고, 과거 한국에서 저지른 일의 파장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또한 한국전을 앞둔 포르투갈 내부에 심각한 분열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인터밀란 등을 거친 안토니오 카사노는 이탈리아 최고의 재능이라 불린 레전드 축구 선수인데요. 안토니오 카사노가 한국전을 앞둔 주장 호날두의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아레나 나폴리에 따르면 안토니오 카사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동영상 칼럼에서 호날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공이 15분 전에 지나갔는데도 득점하고 싶어 했다. 호날두의 예전 같지 않은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비꾼 겁니다. 안토니오 카사노는 호날두는 다른 선수들의 공간을 빼앗는다. 다른 선수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득점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은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수수께끼에 호날두가 있다. 이제 호날두는 한물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호날두의 이런 성향은 이미 우루과이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 중인 페르난데스가 골문 앞으로 감아올린 크로스가 날아오자 호날두는 높게 솟구쳐 헤더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이 들어가자 자기가 골을 넣은 듯 세리머니까지 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파는 이 득점이 호날두가 아니라 페르난데스의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월드컵 공인구 알-릴라를 만든 아디다스는 공인구에 내장된 기술을 사용해 분석해보니 호날두의 머리가 공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동료의 골을 빼앗으려는 호날두의 연기력이 들통나 망신을 제대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호날두는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최하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16강 진출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들은 호날두를 경계했습니다. 또한 3년 전 노쇼 사건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호날두에게 골을 먹히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호날두는 한국을 위해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공격 부문에서는 김영권의 동점골을 어깨로 어시스트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축구 선수라면 헤딩으로 걷어내는 것이 당연한 장면인데 호날두는 이상하게도 공을 피하는 모션을 취하며 등으로 김영권의 득점을 돕고 말았는데요. 이 밖에도 전반 42분 1대1 상황에서 세컨볼을 헤더로 연결했으나 호날두의 머리에 맞은 공은 깔끔하게 걷어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골문에서 안전한 위치로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김민재의 부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 있는 걷어내기였는데요. 호날두는 국내 네티즌들에게 3년 전 노쇼 사건 이후 날강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우미로 맹활약하자 국내 네티즌들은 재미있는 합성물을 만들어 게시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호날두와 국적은 대한민국,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로 정리된 게시물까지 등장했는데요. 또한 경기 시작 전 호날두가 손흥민을 격려하며 윙크하는 장면까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호날두가 정말로 경기 전 나만 믿으라는 신호를 보내줬다며 열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 표정을 봐라. 3년 전 노쇼를 갚겠다는 얼굴이다라며 호날두를 극찬했습니다. 호날두의 활약 속에 한국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브라질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해외 스카우터들 역시 확실히 한 차원 성장한 한국 선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주목하는 한국 선수들은 이강인, 김민재, 조규성이 대표적입니다. 가나전에서 2골을 터뜨린 조규성은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프랑스의 스타드 렌,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등이 관심을 보인다는 후문입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소속의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뉴캐슬과 울버햄튼, 번리 등이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인 HITC는 뉴캐슬이 월드컵 플레이메이커 이강인과 1,450만 파운드, 약 230억 원의 계약을 하기 위해 경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월드컵 전부터 EPL의 많은 팀들이 이강인의 활약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라리가의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활약은 많은 스카우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이 짧은 시간 출전했지만 빛나는 활약을 보이자 그의 가치가 증명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에게 바이아웃 조건으로 1,450만 파운드를 걸어놨는데 뉴캐슬의 주주는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주도하는 사우디 국부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황희찬의 소속팀인 울버햄튼 지역지 몰리뉴 뉴스도 이강인을 점찍었습니다. 이 매체는 울버햄튼의 주전 주앙 무티누가 이제 만 36세에 접어들었다. 울버햄튼 구단은 그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별이 유력하다. 한국의 이강인은 무티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영리한 선수다. 그는 또한 측면 미드필더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 1월 이적 시장 때 그에게 접근한다면 호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공격수들의 유럽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경기를 본 브라질 수비의 레전드 카푸는 한국 수비수들을 향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수비수들이여 유럽으로 진출해라. 카푸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브라질 클럽을 거쳐 AS 로마에서 기량을 꽃피웠는데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 아래에서 세계 최고의 윙백으로 거듭났었죠. 이런 카푸가 카타르 도하 미디어 센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국은 손흥민처럼 정말 대단하고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 뛰게 된다면 축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유럽 진출은 한국 수비수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카푸는 자신도 브라질에서 로마로가 유럽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뛰면서부터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회상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북 현대에서 뛰고 있는 대표팀 오른쪽 풀백 김문환 선수가 카푸의 말대로 유럽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김문환 선수도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요. 이참에 유럽 진출을 통해 한 차원 더 성장한다면 엄청난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유도 나폴리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를 관찰하기 위해 스카우터를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공신력이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노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맨유 김민재 영입설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맨유 이적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는 등 김민재 지키기에 열중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다음 상대 브라질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입니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지만 한국은 이미 포르투갈을 꺾은 기적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 기업들 역시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낮게 점쳤습니다. 미국 닐슨 산하 데이터 업체 그레이스 노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브라질을 이기고 16강전을 통과할 가능성은 23%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전문 업체 옵타 역시 한국이 8강에 올라갈 확률은 14%대로 내다봤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레이스 노트가 예상한 한국의 H조 16강 진출 확률은 불과 11%였습니다. 11%를 이겨낸 한국팀에게 23%의 확률은 오히려 더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브라질과의 후회 없는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